그림과 클립 아트로 화려한 슬라이드 꾸미기. 이번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텍스트보다는 사진을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포토샵은 잘 다루질 못하고 디자인 감각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걱정이라면 해결법은 간단하네요. 파워포인트 2010에서는 이미지의 색 보정 및 배경 화면 편집, 필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도 파워포인트 2010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네, 그림과 클립 아트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로 파워포인트 2010의 그림과 관련된 기능은 이전 버전과 달리 꾸밈 효과나 색 보정을 통해 거의 포토샵 수준의 이미지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그림을 삽입하고 자유롭게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차시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봅시다. 그림 삽입. 단순하게 텍스트만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한 것은 설득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그림, 상품 이미지나 회사 로고 등을 삽입하여 발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및 다른 문서에서 그림을 가져와 삽입하거나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슬라이드 디자인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내용과 부합되는 그림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기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 삽입과 관련된 명령은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 위치해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이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그림은 그림 파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슬라이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슬라이드에 삽입하려면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한 후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그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른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사용된 그림을 작업 중인 슬라이드에 사용하려면 이미 사용된 그림을 복사하여 작업 중인 슬라이드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옵션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른 바로가기 메뉴들이 투명으로 변경됩니다. 잠깐! 한 개의 슬라이드에 삽입할 그림이 2개 이상이라면 여러 개의 그림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스크린샷 삽입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시 인터넷 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처하고 그림으로 저장하여 문서에 삽입하는 경우 별도의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캡처 기능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파워포인트 2010 버전에서는 새롭게 스크린샷 기능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여 작업 화면에 삽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크린샷을 추가할 경우 추가할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스크린샷을 클릭합니다. 열린 프로그램 창은 사용할 수 있는 창 갤러리에 축소판 그림으로 표시되며 축소판 그림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프로그램 이름 및 문서 제목과 함께 도구 설명이 표시되며 그 중에서 하나를 실행합니다. 전체 창을 추가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창 갤러리에 축소판 그림을 클릭합니다. 창의 일부를 추가하려면 화면 캡처를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이 되면 왼쪽 마우스 단추를 클릭한 채 캡처할 화면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사진 앨범 삽입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야유회 등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씩 파워포인트로 삽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경우 사진 앨범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삽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테마도 지정할 수 있고 전자메일 및 웹 게시 등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앨범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진을 한꺼번에 삽입하려면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사진 앨범을 클릭합니다. 사진 앨범 대화 상자에서 먼저 파일 디스크 단추를 클릭하여 사진들을 선택한 후 앨범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새 문서가 열리면서 사진 앨범이 만들어집니다. 사진 앨범을 만들 시 사진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앨범에서 그림 위치 목록에서 순서를 바꿀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앞으로의 이동과 뒤로의 이동 단추를 클릭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림 레이아웃에서 슬라이드에 맞춤 이외의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프레임 모양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레임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진 앨범 대화 상자에 앨범 레이아웃 항목에서 원하는 프레임 모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그림 삽입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의 그림과 스크린샷, 그 다음에 사진 앨범 등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별 국기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이미지 그룹에 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나라별 국기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할게요. 자, 일본 국기 선택하고요. 미국 국기, 자, 독일, 대한민국, 국기 등을 네 나라네요. 선택을 한 후에 자, 독일은 이거는 대표 이미지니까 독일 국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국기로 4개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선택하실 때 여러분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기가 전체가 다 삽입이 됐지요? 자, 삽입된 선택된 이 상태를 잠깐 빈 공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세요. 해제를 한 후에 자, 이미지를 해당 영역으로 다시 드래그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일본, 자, 일본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미국은 미국 부분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일,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부분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차례대로 해당 영역으로 옮겨줬어요. 자, 이번에는 스크린샷을 삽입하기 위해서 스크린샷을 지금 carlife.net 사이트에 스크린샷을 삽입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인터넷 사이트 부분에 이렇게 carlife.net 이라는 이 사이트를 지금 띄워놓은 상태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탭을 선택한 후에 이미지 그룹에 스크린샷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창에서 carlife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슬라이드에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바로 스크린샷으로 삽입이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런 다음 이것을 자,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위치를 잘 맞추고 그 다음 오른쪽 아래 크기 조절점을 자, 위치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잘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됐네요. 자, 이번에는 사진 앨범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삽입 탭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미지 그룹의 사진 앨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앨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앨범 내용 항목의 그림 삽입에 파일 디스크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그림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이미지를 차례대로 대표 이미지를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자, 이때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다 되셨으면 삽입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 이 상태에서 일본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일본을 선택하시고요. 위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위. 자, 그래서 이 위로, 그 다음 독일도 같은 방법으로 2번에 위치를 시키래요. 자, 한국, 일본, 자, 독일은 지금 독일이 2번, 미국은 3번에 위치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일본, 독일, 미국, 한국 순이니까 1번을 제일 위로 독일, 미국, 한국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일본, 독일, 미국, 한국 순으로 배열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위나 아래 화살표 단추를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앨범 레이아웃 항목에서 그림 레이아웃 부분에 여러분들이 목록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그림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 모양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자, 단순형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단순형 프레임도 2가지인데요. 그 중에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시면 앨범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앨범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2개씩 앨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과 자, 스크린샷, 그 다음 사진 앨범에 관한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학습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 목표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워포인트 문서에 그림을 삽입할 수 있다를 기억하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 편집. 파워포인트 2010에서는 밋밋한 그림을 다양한 그림 스타일을 이용해 원하는 스타일로 자유롭게 변경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조정 기능은 이전 버전에 비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꾸밈 효과를 적용하여 그림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다양하고 화려한 그림 보정이나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스타일 적용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림을 포토샵과 같이 편집할 수 있는 명령들을 제공합니다. 그림 도구에 있는 서식 탭은 그림이 프리젠테이션에 삽입되었을 때만 표시되는 상황별 탭으로 그림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명령들의 집합입니다. 그림에는 미리 준비된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여 그림의 서식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 스타일은 액자 틀의 형태나 3차원 회전 등 그림 효과를 다양한 형태로 혼합하여
미리 제공하는 선택 목록입니다. 그림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그림 그룹에 있는 그림 효과를 클릭합니다. 그림을 선택한 후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 있는 그림 스타일 그룹 오른쪽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 스타일 선택 목록 28가지 기본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스타일에 마우스를 올리면 실시간 미리 보기로 선택한 스타일이 적용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스타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그림 레이아웃은 이전 버전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의 변환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쉽게 배열하고 캡션을 만들고 크기를 조정하려면 선택한 그림을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하면 되며 한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먼저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할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그림 스타일 그룹에 그림 레이아웃을 클릭하여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스마트 아트 그래픽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그림 조정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제거입니다. 이는 파워포인트 2010의 새로운 기능이면서 고급 그림 편집 옵션으로 그림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산만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배경과 같이 필요 없는 부분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의 투명한 색 설정과는 차이가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배경을 제거하려면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배경 그룹에 있는 배경 제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텍스트 선의 핸들 중 하나를 클릭한 다음 유지할 그림 부분만 포함하고 제거할 대부분의 영역이 제외되도록 선을 드래그합니다. 자동으로 표시된 부분 외에도 제거할 그림 부분을 나타내려면 제거할 영역 표시를 클릭합니다. 파워포인트 2010에서는 그림의 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명도는 밝기의 정도를 말하며 선명도, 밝기 및 대비 명령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선명도나 밝기 및 대비를 조정하려면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조정 그룹에 있는 수정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인 그림의 선명도나 밝기 및 대비를 조정하려면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축소판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림의 색 농도와 색조를 조정하거나 다시 칠하거나 색 중 하나의 투명도를 변경하고 그림에 여러 가지 색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색조나 세피아 톤과 같은 기본 제공 스타일 효과를 그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조정 그룹에 있는 색을 클릭한 다음 선택 목록의 색 채도, 색조 아래에서 원하는 축소판 그림을 클릭합니다. 농도를 미세 조정하려면 그림색 옵션을 클릭하여 그림 서식 대화 상자에서 설정합니다. 잠깐! 삽입되어 있는 그림의 크기와 정렬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삽입한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팁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그림 조정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꾸밈 효과입니다. 꾸밈 효과는 파워포인트 2010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능으로 그림이나 그림 채우기에 꾸밈 효과를 적용하여 스케치, 그리기 또는 그림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꾸밈 효과만 그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꾸밈 효과를 적용하면 이전에 적용한 꾸밈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꾸밈 효과를 적용하려면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조정 그룹에 있는 꾸밈 효과를 클릭한 다음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축소판 그림을 클릭합니다. 꾸밈 효과를 미세 조정하려면 꾸밈 효과 옵션을 클릭합니다.
꾸밈 효과를 제거하려면 제거할 꾸밈 효과가 적용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조정 그룹에 있는 꾸밈 효과를 클릭한 후 선택 목록에서 첫 번째 효과인 없음을 클릭합니다. 꾸밈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를 비롯하여 그림에 추가한 모든 효과를 제거하려면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조정 그룹에 있는 그림 원래대로를 클릭합니다. 잠깐! 그림으로 인해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파일 크기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림을 압축하여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팁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그림 자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기능은 이전 버전에서도 제공되었던 기능이지만 파워포인트 2010에서는 특정 도형으로 쉽게 자르거나 도형에 맞게 자르고 채우거나 또는 일반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여 자를 수 있게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림을 자르려면 자르고자 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크기 그룹에 있는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한 면을 자르려면 해당 면의 중앙 자르기 핸들을 안쪽으로 드래그하고 그림 주위에 여백을 추가하려면 자르기 핸들을 그림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ESC 키를 누릅니다. 그림의 도형을 변경하는 빠른 방법은 그림을 특정 도형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특정 도형으로 자르면 그림이 자동으로 기하 도형으로 잘려 채워지고 그림의 비율이 유지됩니다. 그림을 특정 도형으로 자르려면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크기 그룹에 있는 자르기 아래 부분을 클릭하여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클릭한 다음 자르려는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림을 일반 사진으로 자르거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여 자르면 그림 비율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 프레임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일반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그림을 자르려면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크기 그룹에 있는 자르기 아래 부분을 클릭하고 가로, 세로 비율을 가리킨 다음 원하는 비율을 클릭한 후 작업이 완료되면 ESC 키를 누릅니다. 그림의 일부를 제거하고 도형을 그림으로 채우려는 경우에는 채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그림의 일부 가장자리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원본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됩니다. 그림을 모두 도형에 맞게 만들려면 맞춤을 선택해야 원본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됩니다. 도형에 맞게 자르거나 채우려면 그림을 선택한 후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크기 그룹에 있는 자르기 아래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채우기 또는 맞춤을 클릭하고 작업을 마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그럼 차근차근 그림 편집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서 함께 해결해 봅시다. 먼저 수정할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한 후 조정 그룹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여 선명하게 50%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색을 클릭하여 채도를 66%로 선택하고 다시 색을 클릭하여 온도를 5900K로 선택합니다.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먼저 Ctrl A키를 눌러 전체 이미지를 선택한 후 그림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하고
그림 스타일 그룹의 스타일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반사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제 배경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 삽입 탭을 클릭하고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지구.bmp 파일을 선택한 후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미지에 효과를 주기 위해 같은 이미지를 한 개 더 삽입해 보겠습니다. 다시 삽입 탭을 클릭하여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하고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지구.bmp 파일을 선택한 후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전체 이미지를 보기 위해 슬라이드 크기를 전체 창에 맞춘 후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 그룹의 뒤로 보내기 확장 단추를 클릭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 아래 삽입되었던 같은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조정 그룹의 꾸밈 효과를 클릭하고 흐리게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렬 그룹의 뒤로 보내기 확장 단추를 클릭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크기 그룹에서 자르기를 클릭하여 해당 이미지의 지구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을 모두 잘라냅니다. 빈 영역을 클릭하면 자르기가 완료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학습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 목표인 그림의 스타일을 지정하고 이미지를 조정하는 등 고급 편집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를 기억하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클립 아트. 클립 아트는 작은 조각의 그림을 의미하며 수정이 쉽고 용량이 작아 문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에서는 문서의 비주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클립 아트를 제공하고 있어 쉽게 검색하고 삽입할 수 있습니다. 클립아트 검색 및 삽입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립아트 삽입입니다. 클립아트는 문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그림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손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클립아트를 삽입하기 위해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클립아트를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클립아트 작업창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주제어를 검색 대상 입력창에 입력하고 이동 단추를 클릭하면 검색된 클립아트 목록이 나타나며 삽입할 클립아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프레젠테이션 문서에 삽입됩니다. 클립아트 삽입은 오피스닷컴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피스닷컴에서 직접 클립아트를 검색하여 슬라이드로 가져올 수 있으며 클립아트뿐만 아니라 그림,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닷컴에서 제공되는 그림을 삽입하려면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클립 아트를 클릭하고 화면의 오른쪽에 클립 아트 작업창이 표시되면 하단에 오피스닷컴에서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오피스닷컴 웹사이트가 표시되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단추를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가 표시되어 원하는 클립 아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 정보 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클립 아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면 클립보드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슬라이드 창을 클릭하고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하여 클립 아트가 삽입되면 클립 아트의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변경합니다. 클립 오거나이저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립 오거나이저를 사용하여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및 기타 파일에서 사용할 클립 아트,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기타 미디어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도구, 마이크로소프트 클립 오거나이저를 선택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클립 오거나이저 대화 상자에서 파일 메뉴의 클립 추가 메뉴에 있는 직접을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클립 추가 대화 상자에서 추가할 클립 아트나 그림이 있는 폴더를 찾아 추가할 클립 아트를 선택한 후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등록된 클립 아트를 사용하려면 클립 아트 작업창 하단의 클립 구성을 클릭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립 오거나이저 대화 상자의 모음 목록에서 등록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삽입할 클립 아트를 찾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복사 메뉴를 선택한 후 작업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차트 삽입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클립아트 삽입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립아트를 어떤 식으로 삽입이 되고 그냥 그림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로 또 클립아트 부분을 그룹 해체를 해서 어떤 식으로 그 그림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클립아트 삽입하실 때에는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그룹에 클립아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검색 대상이 나타납니다. 검색 대상에 여기 입력된 대로 여러분들이 사물놀이라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찾은 다음에 이동 단추를 눌러서 찾아서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그림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이 그림을 삽입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클릭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삽입하고자 하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삽입이 되고, 클립아트 창은 닫아줄게요, 도로. 클립아트 창을 닫았어요. 이 상태에서 해당 클립아트의 그룹을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립아트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정렬 그룹이 있어요. 정렬 그룹에, 우리 그 그룹 해체라고 되어져 있죠. 그룹 해제. 그룹 해제를 선택하면 그리기 객체로 변환하겠냐고 물어봐요. 반드시 예라고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리기 우리 그룹에 지금 현재 홈 탭에 그리기 그룹에 정렬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그룹 해제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 보이신 것 같지만 다 해체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그룹 해제 또 눌러주세요. 그럼 아주 조절점이 많이 보이는 이 상태 있죠. 이 상태가 전체적으로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하는데요. 그 다음 빈 영역을 클릭해서 지금 선택을 다 해제를 하시고 사용하려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옮겨볼게요. 요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만 옮기라는 거죠. 한 이 정도로 옮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영역은 이렇게 빈 공간에서 드래그해서 얘만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필요 없을 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나머지 영역은 드래그해서
나머지 영역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립아트를 지금 현재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 위쪽에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조절점에다 크기 조절점에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크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크기를 조금 크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그림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림 도구의 서식 탭을 선택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이죠.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해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 부분을 놓고 자, 색상을 여러분 색상을 검정 텍스트 1에 25% 더 밝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25%. 자, 요거네요. 세 번째 거. 자, 25% 더 밝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해당 클립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영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럼 똑같은 게 지금 좌우가 두 개가 생겼는데요. 정렬 그룹에 자, 이 상태에서 정렬 그룹에서 회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마주보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마주보게 회전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주 보게 됐어요. 자, 좌우 대칭된 그림의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금 작게 줄이세요, 여러분.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줄이고요. 자, 위치도 조절을 해주세요. 자, 위치는 한 이 정도로 조금 더 뒤로. 자, 그래서 위치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클립아트 하나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입한 두 개의 클립아트를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자, 글자 뒤로 가야 되니까 위에 정렬 그룹에서 자, 뒤로 보내기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은은하게 배경 그림처럼 자, 클립아트 뒷부분에 그림자 하나를 떼다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클립아트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클립아트의 그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제하시고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 따다가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클립아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학습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 목표인 내용과 어울리는 클립 아트를 검색 및 삽입하여 내용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를 기억하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 삽입과 편집에 대해 동영상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자, 한옥.bmp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아파트.bmp 파일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기도 다르고, 자, 위치도 지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보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서식 탭의 크기 그룹에, 자, 우리 도형의 높이 부분, 자, 도형의 높이 부분에 입력란에 클릭하셔서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높이는 둘 다 같이 조절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위치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그룹에 맞춤 아이콘을 선택해서 중간 맞춤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위아래 중간이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었고요. 이제 빈 공간에 클릭해서 하나씩 위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먼저 아파트 이미지를 옆으로 약간 드래그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떨어지게.
그 다음에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그룹에 자르기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자를 수 있는 우리 이 조절점들이 나오죠. 가로 방향만 잘라줄게요. 드래그해서 뭐 한 이 정도 잘라주겠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래서 드래그해서 자른 후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완성이 되고요. 다시 또 한옥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한옥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시 크기 그룹의 자르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한옥도 조금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만큼 자르겠습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완성해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 영역으로 드래그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크기와 높이가 좀 비슷하게 조절이 됐어요. 이 두 개의 크기도 조절을, 가로 길이를 조절하시려면 두 개 동시에 선택해서 여기 위에서 너비를 바꿔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파트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전체를 다 모두 선택을 해주고, 자, 아래쪽 크기 조절점에다 마우스를 두시고 높이를 이렇게 좀 늘려주세요, 여러분. 높이를 좀 늘려주시면 자, 이렇게 이 상태가 됩니다. 좀 축소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한 요 정도, 이 정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 그림 스타일 그룹에 자, 스마트 아트 지금 그래픽으로 변환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명령을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종류를 그림, 반투명, 밴딩, 텍스트형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갑자기 스마트 아트 그래픽 형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텍스트 창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한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텍스트에는 클릭하셔서 아파트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림 위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한옥 텍스트를 다시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두 개를 전체를 다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방향키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주셔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아트 길이를 조금 높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텍스트도, 텍스트 스마트 아트 그래픽 안에 있는 텍스트의 위치도 개체 형식으로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빈 공간 클릭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세요. 다른 사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림 삽입과 서식 및 스타일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실습에는 시간
클립 아트를 삽입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색이 아니라 입체적인 느낌만 날 수 있도록 은은하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치 실루엣처럼요. 클립 아트는 도형이나 선으로 조각을 그려서 묶어놓은 개체이기 때문에 클립 아트를 분해하고 투명도를 지정하면 실루엣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활용해 보세요.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클립 아트를 클릭합니다. 클립 아트 검색 대상 입력란에 민속 무용을 입력한 후 이동 단추를 클릭합니다. 삽입하고자 하는 클립 아트를 찾아 클릭하여 슬라이드에 삽입한 후 클립 아트 창을 닫습니다. 정렬 그룹에서 그룹을 클릭하여 그룹 해제를 선택하고 나타나는 메시지 창에서 예의 단추를 클릭합니다. 다시 그리기 그룹의 정렬 그룹에서 그룹 해제를 선택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모두 지웁니다. 남은 영역을 모두 선택한 후 그리기 그룹의 정렬을 클릭하여 그룹을 선택합니다.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절한 후 화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하여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청록, 강조 6, 25%더 어둡게를 선택합니다. 다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하여 색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아래 투명도 항목에서 투명도를 70%로 조절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약간 더 조절하여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까요? 문제를 정확히 읽고 정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과 클립 아트로 화려한 슬라이드를 꾸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운드와 동영상을 이용해 슬라이드 꾸미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실 거죠? 저와 함께 오피스 2010 파워포인트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봐요.